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맡은 최여명 강사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기존의 제조업으로 해서 공장을 있었던 환경을 탈바꿈하여서 개조하여 만든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어떤 성공 사례를 예시로 들고, 이 성공 사례를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와 이 개조 시 중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어떤 법적 요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큰 사례는 도심의 어떤 폐 공장. 이제 도심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7, 80년대 산업혁명기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직물이나 아니면 이제 공장의 형태로서 많이 이제 도심에도 있었었는데요. 이와 같은 단지는 뭐 청계천, 그다음에 뭐 구로, 뭐 이런 쪽에 이제 수도권 내부, 서울 내부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곳을 이제 창고를 개조하여서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승화시켜서 친환경 복합 문화 공간을 탄생하였던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그 기존의 인테리어에서 내부의 인테리어를 어떤 역사 속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기기를 만들었고요. 다음으로 현대의 어떤 인테리어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하였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대형 폐 공장임과 동시에 창고였던데, 이 사상구 덕포동 공장 개조에서는 이 내부를 갖다가 카페로 개조를 해서 이용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산에서도 이러한 이제 지역들이 다수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포의 어떤 역사적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이제 재승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이제 광역시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부산, 대구, 뭐 광주 등등에서는 정말 이제 그 과거 산업혁명기 시에 유통의 발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심 한복판에 창고와 공장이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헐고 이제 다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비용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적절하게 도심과 그 조화를 이루어서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형태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이점을 헐거우지 않고 적절하게 도심과 융화시켜서 발전해서 할 수 있는 업종들을 모색하였고, 이 업종에 대해서 융화를 시키니 기존의 새 건물에서 할 수 있었던 업종들을 보다 더 이제 고객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체감상으로 좀 익숙하게 와닿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보았던 이제 그 외관에서 보았을 때의 다음과 같은 모습이었고요. 이제 내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어떤 공장의 창고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과거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카페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뭐 탁자, 의자, 그 다음에 일부는 뭐 책장 등을 둬서 넓은 공간을 비교적 그 통로 개념에서 봤을 때 되게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요.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이라는 요소보다도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개방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공장에 대해서 개조에 대한 허가를 이제 시나 기타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고, 이러한 이제 개조를 통한 영업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 하게 됨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종특별시에 있는 에브리 선데이라는 곳인데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천장을 보시면 천장과 같은 모습은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창고, 그 다음에 공장의 어떤 모습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그 레이아웃을 살펴보시면 위와는 아주 상반되게 되게 모던한 어떤 탁자라든지 의자, 그 다음에 뭐 조명과 같은 부분, 뭐 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문화적인 모습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기에도 넓은 공간을 극대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강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 살펴보시면 그 넓은 공간 때문에 고객 간에 서로 좁게 유지되었던 공간 활용성을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성수동의 어니언이라는 곳인데요.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공장을 개조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어떤 그 거리에서 좀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카페의 어떤 거리로서 느낌이 나게끔 승화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여기는 조금 이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보다 더 개방적으로 야외에서 오픈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좀 되게 여기 흑색이나 어떤 시멘트에 대한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흘러졌지만 지금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련되고 모던한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특성상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서울이나 이제 부산과 같은 그 큰 이제 도심으로 일컬어지는 곳들은 간단하게 어떤 내부에 대한 레이아웃도 변경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느낌도 외부에서 봤을 때랑 내부에서 봤을 때랑 조금 이색적으로 이제 반전을 묘하는 그런 이제 매력적인 특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주도의 엔트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까지도 조금 기존의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와 적절하게 믹싱이 되어서 친환경 요소들을 조금 더 이제 극대화해서 기존의 전통성과 역사적 유물로서의 어떤 형태를 조금 더 유지시키고자 노력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어떤 광역시 큰 도심과 비교해서는 보다 그 공간에 대해서 내부적인 인테리어나 했던 측면이 조금은 더 그 낮춰지고, 기존의 것을 더 확대해서 벽과 같은 인테리어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단순하게 어떤 탁자에 대한 배열이라든지 그 고객과 소비자가 이동성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불편하지 않게끔만 조성된 이제 환경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구의 빌리웍스라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페인데요. 앞서 살펴봤다시 이 공장이나 창고를 개조한 형태의 가장 큰 많은 업종이 이제 카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페 이제 혹은 이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주요 공장 개조 성공 사례들이 일반 소비자가 부담이 없이 일상 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이제 드나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공장 개조로서 활용했던 사례인데요. 여기 빌리웍스라는 것도 이제 외관을 살펴보면 대구 광역시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어떤 공장 창고 형태의 개조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도에 조양방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양 방식이라는 곳은 강화도에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떤 섬유에 대해서 그 가공을 하는 옷을 만들고 흔히들 하는 이제 방직 공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타 사례보다도 조금 더 가장 성공한 사례로 일컬어질 수 있는데요. 이 강화도라는 쪽에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그때에 그 운영을 했었던 어떤 공장의 외내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수많은 이용했던 시설들도 그대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비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박물관 형식의 그런 시그니처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조금 더
읽고 그다음에 느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설명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1910년도, 20년도, 30년도에 이르러서 각 연도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공장이 운영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강점기 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의 조양 방직의 어떤 재탄생된 그 북한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강화도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도 있고 그 드라이브 코스로 외부에서 정말 많이 드나드는 이제 그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위치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제강점기 시대의 것들이 크게 많이 있지 않고 교양방직이라는 것이 조금 그런 많지 않은 것 중에서 하나다 보니까 더 많이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강화도 자체가 이제 고대에 있었던 이제 고인돌과 같은 유적지로서 많이 지금 분포해 있어서 주말이면 정말 차가 엄청나게 막힐 정도로 도심에서 그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이제 연인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가족 단위로서 그렇게 많이 오고 있고요. 근간 이제 서울 근교에 해당하는 뭐 양평이나 가평과 같이 어떤 자연 친화적인 곳에 더불어서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까지도 가지고 있는 곳이 강화도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서 많이들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 강화도 같이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도시를 재생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는 키워드 이하에 많은 이제 복합 문화 그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많이 발전된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 과거의 것을 취하면서 현재 것들도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게 하는 것도 그 도시 재생의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청계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도시 재생의 가장 그 서울에서는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자체가 이 도시 재생이라는 큰 그 키워드 예하에서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는 이제 조건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이 지역 자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문화적인 특성과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충분히 밟아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다 더 그 의미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지역 자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남의 순천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기획과 문화적 도시 재생의 큰 정말 사례로 일컬어지는데요. 순천이라고 하면 이제 전라남도 되게 그 많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먼 곳일수록 현재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도심의 발자취가 조금 덜 닿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대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순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환경적인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시 차원에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기업 공장이라고 1945년도에 있었던 이제 공장을 통해서 그 메모리를 하자. 이제 되새겨 보자. 되새어서 이 지역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문화적인 콘텐츠의 요소로서 발전될 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도심 속에서 버려진 건축물의 그 변신, 즉 이제 문화로 이제 재탄생되고 거듭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카멜레 존이라고 우리가 그 명칭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의 책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는 2019년도 10대 트렌드를 조망한 신조어 중 하나인 카멜레 존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이제 주변의 상황에 맞게끔 그 피부색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한 가지 성격에 머물지 않고 공장의 개조와 같이 현재의 특성과 잘 어우러져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능한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방금의 공장의 어떤 개조 성공 사례,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오래된 공간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가능케 하는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서 건축물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카멜레 존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버려진 공장이 이제 카페나 갤러리, 그 다음에 음식점, 그 다음에 레스토랑 등으로 변하는 사례도 있고요. 허름한 동네 목욕탕이 서점으로 변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낙후된 어떤 숙박 골목들이 젊은 예술가의 등용문으로 탈바꿈하는 등, 어떻게 보면 너무 모던한 부분보다도 어떤 지역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재의 그 발자취와 과거의 발자취가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보다 높은 어떤 문화적 가치로서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이 카멜레 존의 특성입니다. 카멜레 존 같은 경우는 이 서울대학교의 소비자학과에서 소비자학 연구소에서 특별히 매년 그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우리가 그 복고라든지 뭐 기타 다양한 관점에서 과거의 것들을 조금 더 그 장점을 다 보려고 하고, 그 장점들이 현대의 것들과 어우러져 있을 때 보다 높은 현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최근에 건축에 불어온 도시재생의 어떤 바람은 이러한 이제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국가라든지 지역의 시에서 공공 차원에서 추진된 일련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제 쇠락한 상권을 살리려는 그 소상공인과 그 자영업자의 그 지역 사임과 문화계 그 유수 인사들이 협업을 해서 기존 건물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과거의 가치를 승화시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친환경 인사이트 건축 붐에 대한 것이 많이 이루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과거과 현대의 것이 시너지를 일으켰을 때 문화적 가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승화되고, 보다 더 앞으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짐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다양한 시도들로 인해서 산물로 탄생한 도시 재생 건축은 기존 공간에서의 추억을 간직한 채, 이 추억을 간직했기 때문에 현재의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현대를 이르러가는 젊은 층까지도 아우러서 복합 문화 공간에서의 문화 향유와 소비 경험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같이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학에서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양한 또 사례를 볼 텐데요. 그 버려진 대형 산업 공간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이제 마포의 석유 비축 기지가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변신한 사례가 있고요. 이게 잠실에서는 어떤 그 과거의 컨테이너가 그 공공의 어떤 책방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이제 서울 책보고라는 곳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 폐 공장에서 경험하는 오래된 미래라는 타이틀로 담배 공장에서 미술관으로 그 변모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와이어 건축 공장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장이나 창고 등을 개조해서 활용했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가 넓은 공간, 이제 기존에 새로운 건축물을 사용했을 때는 용지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사용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기존에 허가받고 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넓이가 넓기 때문에 안에 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소비자의 어떤 요구, 고객의 요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의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구애가 없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러한 넓은 공간 때문에 문화계나
각종 이제 다양한 것들을 더 도모를 하기 위해서 공간에 대해서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어떤 그 한 가지의 카테고리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 조양 방식과 같이 어떤 역사적 박물관으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카페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혹은 그러한 부분들이 더 다 일컬어져서 역사적 유물로까지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열풍과 맞물려서 각광받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미소에서 카페 겸 갤러리로 사용한 이제 대림 창고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의 천장과 그 내부의 어떤 면적에 대한 공간 부분들은 공장을 그대로 이제 개조를 하였지만 안에 부분들을 여기 사람들의 인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듯이 사용률 자체가 너무 이제 자유롭다 보니까 약간의 디자인과 레이아웃 정도만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보다 넓은 이제 고객과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제 고급지고 현대적인 곳들은 이제 소비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많은 부담감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업종 자체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젊은 층들을 특히 이제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들도 빠르게 유입을 하려고 하면 이 유동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이 업종 자체도 안에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페와 같은 경우는 이제 담소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담성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음식점의 경우도 간단하게 이제 브런치와 같은 이제 종류로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 역사적 어떤 가치를 충분히 몸소 느끼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일종의 어떤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이제 항상 가보던 곳이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타겟을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소비자나 고객이 처음 발을 디딜 때 그 부담감에 대한 부분들은 고급 레스토랑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 산업에 대한 어떤 디자인과 그 업종을 불문한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맞닥뜨렸을 때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공장이라는 곳과 창고라는 곳으로 기존에 사용하였었는데 이를 동일하게 공장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창고로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는 시너지보다는 오히려 도심에서 조금 방해받는 어떤 공간으로서 인식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궁극적으로 역사적 유물로서 승화시켜서 다른 업종과 이제 믹싱을 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결과로서 나타날 수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가서 재정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개조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는 먼저 가장 큰 게 이제 폐 공장이나 창고를 개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것이 이제 카페, 그다음에 그 박물관, 다음으로 이제 독서 가능한 이제 서점 같은 경우로 이제 변모를 할 수가 있고 이 도심에 있는 것을 활용했을 때는 보다 조금 더 친환경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탄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산광역시와 같이 우리나라의 그 몇 대 광역시로 일컬어지는 도심에 있는 이제 공장, 창고와 같은 경우는 이 도심 안에 그 폐 공장이라는 것, 그 폐 인테리어라는 곳이 조금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했을 때는 보다 더 그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공장과 창고에 대해서 개조를 해서 사용했을 때는 가장 크게 두드러진 점이 외관적으로는 이제 역사적 유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확장감을 통해서 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닥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역사적 유물로서 과거의 것을 그대로 차용하지만은 이제
소비자나 고객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이동하여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보다 더 레이아웃을 동선 자체 그리고 이러한 활용도를 더 많은 이제 컨셉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 공장과 그 창고가 아니라 그 부분뿐만 아니라 더 어우러져서 어떤 이동하는 평상시에 청계천과 같은 이제 동선까지도 활용하였기 때문에 어떤 개방성 차원에서는 보다 더 친밀하게 다가와 줄 수가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요소는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인데요. 기존에 새로 건물을 짓고 새로운 업종이 탄생해서 아니면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업종을 그 새로운 건물에 도입시켰을 때 소비자나 고객에게 처음 인지가 되고 그 접근을 하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가치와 역사적 공간을 그 처음에 무엇을 하는 곳일까 지금은 이런 호기심 차원에서도 접근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 성수동 어니언과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공간, 외부적인 어떤 인테리어 그리고 심지어 이곳을 아우르는 동선까지도 역사적 유물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다가 내외부적으로 극대화시켜서 발현시키려는 요인이 있었고요. 이제 강화도 조양방측 같은 경우는 타 어떤 공장 개조보다도 정말 그 공장 개조의 끝판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유물로서의 어떤 히스토리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박물관으로서도 실제 활용하고 있고 단순히 공간만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용하였던 것들까지도 그대로 비치하여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카페도 또 있고요. 사람들의 인적이 어떤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조양 방직 자체가 강화도에 어떤 이렇게 보면 도심에서 살짝 이제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가족 나들이 형태로 이제 많이 지나친 곳으로서 활용되고 있고요. 이 강화도가 실제로 많이 그렇게 이제 드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친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적 유물과의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더 많이 소비자가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순천이라든지 기타 이제 도심권에서 조금 수도권에서 벗어난 것 같은 경우는 문화적 도시 재생의 어떤 속성으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접근으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문화적 도시 재생에 이르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이 도시 재생을 위해서 어떤 현재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가 과거의 것과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을 때 그 가치가 상승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순천에서의 예술을 먹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공장 1945년도와 같은 사례가 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카멜레 존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 이번 강의에서 신조어를 하나 이제 익히고 가겠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맞게끔 어떤 이제 공간이나 그 다음에 어떤 업종도 이렇게 한 가지 성격에 머물지 않고 트렌드에 맞춰서 변모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공장 개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이 이쪽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공공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력한 상권을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제 과거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건물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어떤 용도와 목적을 찾아내는 친환경 건축의 붐의 일원으로서 공장 개조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이제 시도의 산물로 도시재생 건축은 기존 공간에서의 추억을 간직하고 기억을 되살려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 단지에서 문화향과 소비 경험에 대한 익숙한 젊은 세대를 부담감 없이 쉽게 발걸음을 뛸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었던 데에 많은 의의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장 개조 아니면은 기타 어떤 공간에 대해서 개조를 하거나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추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장 개조나 그 기타 뭐 창고를 개조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인테리어적으로 내부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그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승화시켰다는 점에서는 흔하지 않은 어떤 현대식이 아닌 비주얼로 좀 참신하게 다가와 시선을 모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주목받을 수 있는 독창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카페와 같은 곳이 여기는 봤을 때 어민이 다 그냥 카페로 보인다거나 뭐 다른 곳은 봤을 때 또 음식점으로밖에 안 보인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 내외부적으로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독창성이라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떤 그대로 승화시켰을 때는 이 독창성 자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업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보입니다. 또는 이제 노출 마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간을 가장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장감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새로운 건축물을 이제 신축을 하고 여기에 맞는 용적률이라든지 사용률이 정해진 상태에서 어떤 업종을 재창업 또는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장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확장감을 통해서 좀 더 개방성을 보여줄 수 있고 어떤 폐쇄적인 느낌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개방성을 충분히 몸소 체험하고 보다 더 여유로운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확장감 속에서 그 유동성을 지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큰 것은 이제 역사적 컨셉을 통한 이제 신뢰감입니다. 즉 공간이 이제 새로 신축이 되었을 때는 새로 생기고 어떤 홍보 활동을 충분히 전개해야지 이 장소에 대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그 소비자로 하여금 이제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공장을 개조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역사적 컨셉을 승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역사적 컨셉에 대해서 이 장소가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먼저 갖고 또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장소로 이제 변모해야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보다 더 공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제 역사적 컨셉을 통해서 갖는 이 신뢰감은 기존에 개조하여서 새롭게 하고 있는 창업 활동에 대해서 보다 더 신뢰감을 2배, 3배 이상 증폭을 시켜서 이 부분과 시너지를 일으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장 개조 시에 주의사항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에 있던 장소를 탈바꿈하여서 새로운 업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 주의사항이 가장 큰 요소이겠습니다. 먼저 영업 허가 가능 여부입니다. 영업 허가 가능 여부와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대비하여서 현재 하는 이용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용 목적 자체가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을 승계시켜서 보다 더 트렌드에 맞게끔, 즉 트렌드에 맞는다는 것은 기존의 소비자나 고객들이 역사적 유물로서만 이제 갖고 있었던 인식을 지금은 부담 없이 드나드는 요소로까지 이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적인 구조물이 충분히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즉 안전 구조물이 넓은 공간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 시기적절한 장소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즉 시기적절한 장소라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거나 많이 드나드는 그 이동성, 동선의 측면에서 많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영업 허가와 가능 여부와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영업 허가 가능 여부는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직결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이 이제 동일한 공장 개조 업장과 법률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아이템이 동일하다고 하면 그 유사한 아이템과 유사한 공장 개조 사례를 통해서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했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또는 이제 아이템과 동일한 공장을 개조한 업체가 너무 유사해서 이런 부분에서 법적 분쟁이 없을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저작권으로서 이용되기 힘든 부분이 다음에 같이 그 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건축물의 저작권 소송이 까다로운 이유로서는 먼저 관련 법률 자체가 저작권법 제4조 5항의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저작물에 대해서 건축물이라든지 건축을 위한 모형, 그 다음에 설계도서, 건축 저작물이 그 저작권 소송에서 크게 어떤 경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소송하려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친고죄라든지 원 저작자에만 이제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크게 많이 거의 볼 수 없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작권법의 침해 판단 기준 자체는 총체적 이제 결과물의 객관적, 그다음에 주관적 유사성을 따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살펴보았던 사례에서 서울, 부산 등등에서 어떤 공장을 개조하여서 카페로 활용된 사례가 이 이용 목적과 그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활용했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물로서 저작권 소송이 까다로운 그 다양한 이유 때문에 침해 판단 기준에는 이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이디어 차용적인 부분입니다. 이 건축물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서는 이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 저작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간을 새롭게 만든 공간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서 나의 그 업종별 특성에 맞게끔 업종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 목적에 맞게끔 재탄생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이디어의 차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하나 본사를 만들고 하는데 그 타 프랜차이즈 본사와 어떤 영업적으로 영업 기밀상 메뉴가 같다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같다거나 소품이 같다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공간을 활용하여서 업종과의 현재와 그 시너지를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제 Q&A에서 보는 것은 공장 개조의 장점이 과연 무엇인지, 즉 역사적 유물을 우리가 현대적인 것과 융합하였을 때의 장점, 다시 말씀드리자면 흔하지 않는 비주얼 그리고 시선을 모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독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가장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확장감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컨셉을 통해서 과거에 이러한 장소를 이렇게 업종으로 변환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뢰감을 보다 증폭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신뢰감 차원에서는 처음 창업을 했을 때 그 창업자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와 역사적인 어떤 신뢰감을 결합시켰을 때 시너지가 10분 더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영업 허가 가능 여부가 확장된 공간에서 얼마나 안전 구조물이 적절하게 잘 비치되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보아야 되고요.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그 공장 개조의 사례가 아이디어 차용이나 아니면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기준으로서는 현재는 볼 수가 없다. 이제 과거의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